포항시의회가 올해 첫 시정 질문을 펼쳤는데 호동 매립장과 SRF 시설 등 포항시의 쓰레기 청소 행정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에 전기 화물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사라져가는 역사를 기록해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 지역마다 향토사 발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가 올해 첫 시정 질문을 펼쳤는데 포항시의 안일한 쓰레기 청소 행정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호동 매립장 인근 주민 지원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고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SRF 시설의 도비 확보가 부족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칠용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립장 반경 2km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포항시는 무슨 근거로 2005년부터 800m로 규정했는지 따졌습니다. 800m로 한정시킨 근거가 무엇이며 그 지원 근거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향후 어떻게 행정 절차를 할 것이며 포항시는 호동 2 매립장은 14만 4천 제곱미터로 폐촉법이 정한 15만 제곱미터에 미달해 지원 근거는 없지만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조례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과 이 매립장은 폐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한 판결문에 따라 우리 시는 주변 영향 지역을 800m로 적용해 왔습니다. 박 의원은 또 지난달 18일부터 15년간 상업 운영에 들어간 SRF 전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포항시가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는 도비 확보가 13억 5천만 원에 그친 때문이라며 포항시의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항시가 경상북도와의 협의 과정에 극히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SRF 완공이 10년이나 걸리면서 도비 확보에 실패했는데 포항시의 책임인지 도가 예산을 줄 의향이 없었는지 늑장 행정의 책임은 결국 시민의 빚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비 발행을 통해서 시가 부담하게 된 것은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매립 공간이 없어 단순히 매립장 하나만 놓고도 주민 지원에 갈등이 생기는데 에너지와 시설인 SRF가 본격 가동되면서 주변 영향 조사와 주민 지원 문제도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에 전기 화물차 공장이 들어섭니다. 중국과 국내 전기차 업체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 오는 2023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내로 2,000대의 전기 화물차를 생산해 보급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건포 산업도로 인근에 조성 중인 검단 산업단지입니다. 93만여 제곱미터 규모인 이곳에 전기 화물차 공장이 조성됩니다. 투자업체는 중국의 젠캉 자동차 유한공사와 경남 함양에 본사를 둔 에디슨 모터스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두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두 업체는 합작법인을 만들어 오는 2023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해 전기 화물차 공장을 만듭니다. 올해는 전기 화물차 2천여 대를 생산해 국내 택배 기업 등에 납품합니다. 1톤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된다고 하면 배터리 셀 제조 사업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전기차들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주를 포함한 남부권을 미래형 자동차 부품벨트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부품 업체들이 이 자동차 회사에 다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에서 완성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경주시는 전기차 공장 유치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말 좋은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거나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지원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60% 이상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주에 이번 전기 자동차 공장 유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노인들만 남은 농촌에선 요즘 폐허로 방치된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귀농 기촌인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주인이 떠난 의성의 농가주택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흙벽이 슬레이트 지붕을 겨우 떠받치고 있고 창고 기둥이며 대들보는 곳곳이 뒤틀렸습니다. 기와 지붕이 푹 꺼져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집도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폐허지만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특수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철거비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의성군은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4년간 400채에 달하는 빈집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그런 환경이어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적극 추진해서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일본처럼 귀농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수리비 부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열악한 난방 설비나 불편한 주택 구조도 도시 귀농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산발적인 대책을 넘어서 농촌형 주거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빈집들은 정부 차원에서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농촌 주민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면 공폐가 문제가 훨씬 지금보다는 심각해지리라는 겁니다. 실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난해 경북의 빈집 규모는 7,000채 정도. 특히 안동과 상주, 김천은 각각 1,000채 안팎의 빈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마저 떠나게 하는 농촌의 폐가 문제가 더 이상 미루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 전역에도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포항제철소 등 경북 대구 지역 30개 민간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안양 성남고속도로의 방음벽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수수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향토사 발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를 기록해 후대에 전해주기 위한 것인데 역사를 알게 되면서 애향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은 경주시 불국동.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최근 향토사를 출간했습니다. 황폐했던 불국사와 석굴암 등 문화유적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시절 국어 보급 강습회 등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한 사진과 함께 지역 출신 인물 등을 750쪽의 책에 담았습니다. 출판에 필요한 예산 7천여만 원 가운데 4천여만 원을 주민과 자생단체 기부금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4년간의 자료를 수집해 2,500부를 찍었습니다. 흘러간 맨날 자료, 첫째 이제 사진 이런 거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진도 없고 또 정언해 줄 분도 다 고인돼 버리고. 포항시 오천읍에서도 청년들이 주축이 돼 향토사를 발간했습니다. 연호랑 세오녀 신화에서 비롯된 오천이란 지명의 유래와 여러 곳에 남아있는 포은 정몽주의 유적, 일제 때 조성된 오천 포도원 등을 실었습니다. 7, 8년 전부터 주민들이 뜻을 모았는데 지난해에야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때까지 향토사가 없었지만 이 책이 발간됨으로 해서 오천읍이 언민들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항시 기북면 덕동마을도 마을 유래와 근대화 과정, 민속 전시관에 보관된 유물 등을 중심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라지기 전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이러다가 미세먼지 특보가 일상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경칩인데요. 미세먼지 탓에 봄을 느끼기 어렵다지만 그래도 대지는 새 기온으로 약동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퇴계의 정원에 봄이 왔습니다. 도산서원 입구에는 봄빛 산수유꽃이 한둘 흐드러졌고 퇴계가 늘 곁에 두고 즐겼던 매화, 도산매도 고고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일명 어사화로 불리는 영춘화도 가만히 꽃망울을 틔웠습니다. 세제도 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북방산 개구리가 산란을 시작하면서 생태습지 곳곳에 투명한 알덩이가 가득합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열흘쯤 산란이 빨랐습니다.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눈 없는 겨울에 올 초 강수량이 적었지만 최근 4달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8%에 달해 봄철 큰 가뭄은 없겠습니다. 저수율은 안동댐 68%, 이마댐 57.4% 등 지난해보다 20%에서 30% 높고 경북 전체는 89.7%로 농업용수도 안정권입니다. 강수량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월과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해 불법 소각행위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지역 도의원들이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경상북도 환동의 본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 등 포항 지역 도의원 8명은 4월 말 이전 예정인 용흥중 임시청사 추진 상황과 경상북도 동부청사 명칭 사용 계획 등을 보고받고 동해안 해양 신산업 발굴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붉은 댁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붉은 댁의 연근의 어획량은 1,711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줄었고 5년 평균 어획량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지난 1월 오징어의 연근의 어획량은 9,800여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 증가했지만 5년 평균 어획량과 비교하면 45% 줄었습니다. 경주 한림야간중고등학교는 오늘 중학교 42회와 고등학교 36회 졸업식 겸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하고 올해 서라벌대학에 입학한 79살 김준규 할아버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림야간중고등학교는 가정 형편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나이 든 학생들에게 지난 1973년부터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진 가운데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는 오전에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새벽에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에는 오전에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도 미세먼지를 씻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눈과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아침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전해상으로도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 또는 눈이 그치고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에서 5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 한낮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은 오전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800여 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동학예 교복을 지급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는 신입생 교복 구입비의 90%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재난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을 배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운용 안전교육과 인명 검색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 드론을 통해 현장에서의 영상 정보 제공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대한 확인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 일명 빵개를 몰래 들여와 운반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도주한 36살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포항시 북구 해안가에서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암컷 대게를 차량에 옮기던 중 주변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을 보고 도주했지만 범행 2달 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